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출시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지금 혼란의 연속입니다. 가계부채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나서서 젊은 세대에게 대놓고 경고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폭풍 전야입니다. 집 샀다면 조심하라 라는 경고 따위는 먹혀들지 않을 정도로 이미 부동산 시장은 또 한 번 투기판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2세대 영끌족 만들기가 계속되는 현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젊은 세대들에게 어떤 경고를 했는지부터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금리가 굉장히 낮았고 젊은 분들이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또 그런 낮은 금리로 갈 거라는 예상에 집을 샀다면 상당히 조심하셔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만 해도 IMF를 겪었고 그 다음에 2003년에는 카드 대란이라는 걸 겪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가 오면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우리나라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봐왔습니다. IMF야 뭐 너무 오래전 일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지금의 상황은 20년 전인 2003년 카드 대란하고 비슷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당시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서 신용카드 활성화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회복에는 돈이 돌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쓸 돈이 없으니까 신용카드 발급을 남발해 준 겁니다. 빚내서는 소도 잡아먹는 사람들의 심리를 그대로 이용한 거죠. 그렇게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 리볼빙 등으로 사람들이 빚을 내서 살아가다가 그게 이제 부채가 폭발한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으나 이때 가계부채가 위험 수위에 처하자 정부는 갑작스럽게 경고음을 날렸고 빚내서 살던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무방비로 노출이 됩니다. 신용불량자가 막 전국에 넘쳐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 당시 또 집값도 굉장히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걸 지금의 상황에 한번 대입해 보면 비슷한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의 어떤 미국보다도 낮은 이런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우리나라 상황은 부동산 거래를 늘리고 집값을 올리기 위한 부동산 정책입니다. 이런 거는 기존의 경기 회복을 위한 신용카드 발급 남발하고도 같습니다. 부채를 계속 늘리고 빚을 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카드론, 현금 서비스 등을 막 써대면서 빚내서 살아가던 사람은 지금 빚내서 집을 사는 새로운 영끌족 이야기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빚으로 산다, 무언가를.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 주담대 대출 폭등에 따른 위험성을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대놓고 이야기했고 여기서 조금 더 세게 터진다면 예전처럼 모든 대출을 옥죄고 주담대 대출 이자에 허덕이던 사람들은 고금리에 신음하고 또 한 번 신용불량의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뉴스에 제대로 크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20대, 30대의 주담대 연체율은 최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전세 대출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 어떤 격인 20대 또는 30대 초반 이 사람들이 과도한 전세 대출을 받아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의 연체도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 현장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걸 보게 됩니다. 많은 걸 봤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잘 안 믿기시겠지만 전세 대출로 3억, 4억 이 이상 이렇게 대출을 받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결혼 자금은 한 1억 정도뿐이 없는데 나머지를 다 전세 대출로 충당한 경우가 실제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 서울에 1억 초반짜리, 1억 중반짜리 전세 같은 경우에는 8천만 원, 9천만 원 막 이렇게 받기도 합니다. 전세 대출을 과도하게 받은 사람의 잘못을 제가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좀 더 솔직하고 냉정하게 말하자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결혼이라는 걸 하기 힘든 게 요즘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만든 게 바로 지난 몇 년간 비정상적으로 집값을 폭등시킨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주범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금 정리하지 않는다면 또 한 번 부동산
폭등할 거고 2003년 카드 대란 같은 국가적 위기가 다시 한번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정상적이고 절실히 그리고 실제 필요해서 필요한 만큼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 오히려 고금리의 피해를 그대로 입습니다. 아마도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여러분이 대부분에 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동산 폭등을 유발시키고 부동산을 투기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카드 연체율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소액 대출의 신청 건수가 2배 증가했고 그에 반해서 연체율은 3배 증가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지금의 경제 상황이 얼마나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대단한 애국자나 대단한 사명감 따위가 있어서 이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의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선량한 그리고 실거주로 내 집을 마련해야 하는 정말 절실한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이미 저에 대한 어떤 부동산 커밍아웃은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집값이 오르면 좋은 사람들 편에 속합니다. 여러모로 집값이 폭등한다면 제가 가지는 재산은 늘어날 겁니다. 하다못해 부모님께 물려받을 재산이라도 저는 늘어날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집주인이지만 부조리하고 부정한 것에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어른들이 있고 허무맹랑하게 어떤 내 집값이 막 오르는 것보다 더 나은 사회를 바라는 그런 정말 좋은 어른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5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새 2조 증가했습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 내놓은 카드라고 봐야 합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걸 강제로 막아보겠다 이런 거죠. 사람들이 지금의 아파트 가격은 비싸서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사는 거를 알고 그걸 또 이용해서 빚을 더 내주는 겁니다. 이 50년짜리가 빚내라고 권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50년짜리 주담대를 또 서로 받겠다는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게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이 되는 모양새가 돼 갑니다. 부동산 살리려다가 나라가 거덜나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얼토당토 않는 나이 제한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단순한 이게 신용대출이 아니고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인데 50년이든 100년이든 그게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뜬금없이 여기에다 나이 제한이라는 카드를 들이대는 거는 역차별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장에서는 나이 제한으로 인해 대출이 막히기 전에 얼른 받아야 한다는 어떤 이 불안 심리가 부동산 수요를 막 부추기고 있긴 합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에 직접적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멈춰야 하는지 연령 제한을 또 아니면 둬야 하는지 문의를 했지만 아직 그럴 필요는 없고 기다려봐라 라는 답변만 받았다라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정부에서도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꺾일까봐 50년 만기라는 초유의 대출 상품까지 내놨는데 이걸 또 다시 제한해버리면 다시 부동산 경기가 사그라들고 집값이 떨어질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일부 시중은행에서는 나이 제한이 시작됐습니다. SH수협은행에서는 24일부터 만 34세 이하로 상품 이용 가능 연령을 제한했고 카카오뱅크도 25일부터 만 34세 이 규제를 적용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30대 중반부터 50대까지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집을 마련할 적절한 시기이면서 가장 간절한 사람들이 지금 역차별을 받게 생긴 겁니다. 물론 20대도 집이 필요하고 집을 사고 싶겠지만 아무래도 가진 돈이 별로 없고 수입도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고 실질적인 구매력이 20대에서 30대 초반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것은 제2의 영끌족 사태를 부추기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 또한 20대도 있었고 30대 초반도 있었고 이때 세상에 무서운 것 없었고 온통 자신감도 넘쳤고 장밋빛 미래가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긴 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정말 영원할 것 같던 어떤 직장이나 직업도 한순간에 날아가는 경우도 많고 지금의 소득 수준이 또 꾸준할 수 없는 어떤 인생에는 돌발 변수가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살다 보면 자신있게 지금 내 직장이 튼튼하니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불행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언제든 그 당사자가 내가 될 수 있다는 거를
그 사람들은 아직은 잘 모를 나이라서 더 걱정이 됩니다. 어이 부비아씨,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당신 걱정이나 해. 아이 나이 처먹고 대출도 못 받는 주제에 왜 남 걱정하고 지랄이야. 네 걱정하는 게 아니고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진짜 집을 사야 하는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는 게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이 싸가지 없는. 그런데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자꾸 벌어지니까 또 꼼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50년 만기 상품은 그대로 두면서 대출 한도를 늘리지 못하도록 다양한 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은행권 관계자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욕은 안 먹지만 대출은 또 늘려서 이자 장사는 계속하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리겠다라는 얄팍한 꼼수라고 보면 됩니다. 요즘은 정말 결혼하기 어려운 세상이긴 합니다. 서울에 1억짜리 뭐 전세 이런 것도 사실 거의 없지만 만약 있다고 해도 그런 곳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고자 하면 아마 결혼 안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부모님한테 몇 억 뜯어내지 않으면 사실상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기란 불가능해 보입니다. 저야 뭐 운이 좋아서 정말 쥐뿔도 없고 부잣집 아들도 아닌데 착하디 착한 밥 잘 사주는 누나가 저랑 결혼해 주긴 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빌라 전세에서 신혼생활을 해도 정말 저한테 싫은 내색 한 번 안 해준 세상 참 착한 좋은 여자입니다. 밥 먹고 설거지할 때가 되면 말없이 조용히 사라지는 그런 버릇이 있지만 참 좋은 여자입니다. 설거지는 본인이 안 하지만 뜨거운 물로 뽀득뽀득 이렇게 소리나게 깨끗하게 헹구라고 잔소리하는 버릇이 있지만 정말 참 좋은 여자입니다. 태풍이 밖에 막 몰아치던 날 밖에 나가지 말라고 기상예보가 떴는데 뜬금없이 맛있는 거 사오라고 심부름 시키고 막 그러는 그런 누나지만 참 좋은. 나 다시 돌아갈래.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